한화의 5강 물음표. 현실은 꼴찌거든요. 과연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오늘 그 얘기를 크보 오프너 마지막 주제로 좀 이어가도록 하죠. 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뭐 다 해봤습니다. 김경문 감독도 영입을 했고 양상문 코치도 영입을 했고 네. 코치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사실 기대치 않았던 지금 7연패에 빠지면서 점점 5강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아, 이게 왜 매년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수치적으로는 93게임을 했으니까 이제 51게임 남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38승 53패니까 마이너스 15. 음. 마이너스 15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3연전 15번을 위닝 시리즈를 연속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임을 거의 다 위닝 시리즈를 2승 하는 1패 해야 그런 됩니다. 그 페이스로 가야 5할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좀 아이러니죠. 네. 아, 최고의 팬 저의 팀이 35번째? 지금 35번째인가 매진이라 곧그 네. 여섯 번째가 역대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지난 21일 경기에 음. 홈 경기가 그걸로 이제 36번째 매진을 기록했대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뭐 기존에 갖고 있던 기록이랑 지금 한 시즌 매진이 타이라고 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하나의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가 12,000밖에 안 들어가요. 네. 네. 좀 작기는 해요. 이제 네. 그거에다가 올해가 하나 이 대전 마지막 시즌. 네. 이글스파크의 마지막 시즌이라는 그 점도 있고 또 올해는 또 뭔가 또 기대를 하면서 또 팬들이 지금 운집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제일 좀 아픈 말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진이 이 팀 승수를 따라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38승이니까 아, 네. 매진 숫자와 팀의 그렇지. 승리 숫자. 그만큼 지금 팬들은 열기가 뜨거운데 맞아요. 팀 승수를 지금 챙기지 못하는 그 부분이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일까요?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팀 내부적으로도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제 그런 아마 논의도 할 것 같고. 이번 이제 7연패 중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김경문 감독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구단을 바라보는 이제 팬들의 마음도 똑같을 텐데 이렇게 매진을 많이 하고 홈에서도 사실 원정보다는 성적이 좋지만 어찌됐건 지금 공동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만약 이제 경기를 지고 키움이 이기면 이제 단독 최하위가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시즌 초반에 뭐 1위까지 올라서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기대가 컸지만 그 시즌 이제 그러니까 시즌 중에 김경문 감독 또 명장이라고 해서 교체를 해서 뭔가 비법을 마련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야구는 선수가 하는 그럼요. 거다. 네. 하나의 그 팀 구성상 지금 전력이 객관적인 이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강팀일까? 중위권 팀일까? 저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포지션별로 다른 팀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이 포지션에 골든글러브 선수가 있느냐, 우리 팀에 뼈대가 있느냐, 그렇죠. 주축이 있느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은 노시안 선수가 지난해 이제 그런 성장을 했지만 다른 포지션에서 골든글러브를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가 지금 전력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연패 기간의 행보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 13일 경기 때는 이제 김기중 선수가 조기 강판이 됐고 14일은 이제 역전패를 당했고 17일은 이제 바리아 선수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17일은 이제 바리아가 조기 강판이 됐고 18일은 유현진 선수가 이제 그 피치콤을 쓰면서 이제 자기가 기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송신을 했는데 일단 1회에 4실점하고 수비 실책 나오면서 힘들었고 문동주도 160을 던졌지만 4실점을 했고 김기중 다시 조기 강판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 말씀드린 대로 7대5로 뒤집었던 경기를 주현상이 최영우에게 3런 홈런을 맞으면서 7대8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기의 데이터만 보면 결국 선발이 좀 많이 약하긴 하네요. 그렇죠. 여 데이터로는. 특히 이제 그 유현진 선수에 대한 이제 기대가 컸는데 유현진 선수가 초반에 실점을 하고 그렇죠. 그날도 마지막 9회에 이 1사 만루까지 따라갔어요. 갔는데 네. 이제 안치홍 선수가 거기서 이제 병살타를 치면서 이제 승리를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좀 뼈아팠고
문동주 선수가 지난해 그 성장을 봤을 때는 올해는 정말 그렇죠. 뭐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되지 맞아요. 않을까. 국제 대회에서까지 보여줬으니까 그랬지만 역시 어린 선수들은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그런 부분들이 계산대로만 되지 않으니까 네. 결국 마운드가 서지 않으면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한화가 거의 지금 2018년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계속 이제 하위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17년인가요? 그 이후에 18년이었죠. 18년이 한용덕 맞죠? 감독 예. 시절에. 그때를 제외하고는 지금 계속 지금 하위권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9위, 최하위, 9위, 그리고 현재는 공동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나 팬들이 올해도 지금 또 다시 5강은 멀어지고 또 우리의 위치는 다시 또. 최하위인가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6년 유현진 선수 때문이다. 신인. 저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유현진 선수라는 그 불세출의 투수가 나타나서 2006년에 한화가 한국 한국 시리즈를 시리즈 갔어요. 갔죠. 예. 그러니까 구단 수뇌부도 그렇고 야구를 너무 쉽게 본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맞아요. 투수 선수 하나 들어오니까 되네. 예, 그 당시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이긴 선수. 하지만 신인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뽑지를 않았어요. 2004년에 5명, 2005년에 2차 지명 때, 1차 지명 빼놓고 네. 2004년 5명, 2005년에 4명, 2006년에 7명, 2008년에 5명, 2009년에 6명. 남들은 막 9명씩, 10명씩 뽑고 하던 그 시기에 다 패스 하면서 그렇죠. 뽑질 않은 거죠. 네. 유현진 선수 데려놓고 한국 시리즈를 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때 그 선수들, 어린 선수들, 주축 선수들을 좀 더 모아서 그 중에 어떤 선수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운드에 축을 만들고 또 신인급 선수들 타자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김태균 선수 1번 진출했죠. 이범호 선수 1번 진출했죠. 그러고 나니까 타선에 예. 축이 안 생기는 거죠. 맞아요. 결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이게 지금까지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오래되는. 그렇죠. 오래됐어요. 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때 그 뼈대를 만들어야 될 선수들을 너무나 성장을 못 시켰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더 이제 문제는 이범호 선수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 김태균 선수는 잡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범호 선수 지금 이제 감독이 됐지만 네. 기아로. 어떻게 보면 이범호 선수는 그 김태균 선수와 또 다른 결로 해서 하나 선수들을 결집을 시키고 그렇죠. 또 혼을 낼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선수인데 뭐 이제 와서 그 말을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선수들을 투자를 해서 그래도 잡아야 될 선수 잡아야 되는데 놓친 거.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 김태균 선수 혼자서 온갖 모든 짐을. 것을 다 짐을 짊어지고 그렇죠. 가야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이제 기억이 남는 게 김태균 선수가 4분 타자였잖아요. 맞아요. 항상 2회 선두 타자야. 1, 2, 3번이네. 1, 2, 3 떨어지면. 1회 끝나니까. 예. 그 다음에 선두 타자 나오는 거예요. 이런 팀으로 가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가 사실은 문제인데 그렇죠. 감독만 바꾸기 시작한 네. 거죠. 김웅용, 천하의 김웅용 한번 데려와 보자 그렇죠. 했는데 뭐 어떡할 거야? 안 그럼요. 되죠. 안 되죠. 그것도 한참 야구판에 떠나있던 감독을 그렇죠. 데려와. 김성근 감독 이제 모시고 왔는데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김성근 감독도 야구판에 이제 떠나있다가 오는데 그때 나도 이제 뭔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선수들을 굉장히 막 엄청나게 막 썼죠. 네. 송창식 곤약 이겨도 송창식 저도 송창식 그렇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선수들은 또 부상으로 이제 맞아요. 나자빠지죠. 김민우라는 좋은 선수도 있었지만 뭐 투구 폼 이제 만든다고 해서 하다 빗속에 막 투구 400개 500개 맞아요. 하다가 결국은 또 어깨에 나갔죠. 이 축들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맞아요. 거예요. 거기다가 2018년에 갑자기 또 포스트 시즌을 가니까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미라지가 그러니까 신기루가 너무 컸던 거예요. 이게 되는구나. 그때 또 반짝 잠깐 했던 게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또 순위는 그 이후에 좀 지금 6년 연속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가 돈을 쓰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럼요. 돈을 비시즌에 FA 잡아오는 걸 보면 보세요. 최은성에게 6년 90억, 이태영에게 4년 25억, 안치홍에게 6년 72억, 유현진에게는 8년 170억. 돈을 쓸 만큼 썼는데 성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베로 감독 체제로 해서 리빌딩을 하면서 그때 그 고참 선수들을 많이 정리를 했죠. 그렇죠. 맞아요. 완전 물갈이를 네. 하고 우리는 어린 새싹들로 해서 시작을 하겠다고 그렇죠. 했지만 그게 결국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 뭐 팀 내부 사정을 있었겠지만 다른 팀 어떤 팀을 가더라도 리빌딩을 할 때 고목나무라도 있어야 좀 그럼요. 밑에 풀이 자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중심이라도 하나 두고 하죠. 그때 중고참 되는 선수들 다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팀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던 고참들까지도 다 나가게 되는 상황. 맞네요. 지금 사실 고참도 없고 코칭 스텝 중에서 하나 이글스의 그 헤리티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유산, 전통,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맞아요. 예, 그거 없이 또 다시 리빌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축이 또 또 안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하주석 선수가 팀 리더 역할을 네, 했어요. 맞아요. 하주석도 다른 팀에서는 중참도 네. 채 될까 말까 한 정도의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막 거기서 뭐 집어 던지다가 그쵸.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지고 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고참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그걸 축을 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최은성이라든지 안치홍 선수라든지 또 유현진 선수도 그렇죠. 와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어린 선수들이 성장을 해줄 거라 기대를 했지만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이 맞아요. 되어버린 거죠. 정원훈 선수는 너무 일찍 피었다가 지금 너무 또 일찍 그러니까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한화의 현실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김경문 감독을 이제 이 영입을 해서 네. 다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의사에서 했는데 김경문 감독 저도 뭐 잘 아시는 이제 아는 이제 그 감독이고 이제 하지만 혹시나 지금 이 상황에서 김경문 감독이 많이 꼴찌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팬들도 참기가 그렇죠. 힘들어지고 네. 구단도 그렇고 맞아요. 김경문 감독 스스로 조급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걱정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5강은 어느 정도 가기를 지금 물론 5강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멀어지고 있다 뿐이지. 근데 이제 만약 못 가게 되면 내년 들어가면 아마 김경문 감독이나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나 프론트나 더 급해질 거라는 그러니까 더 조급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경우에 저는 뭐 충분히 그걸 계산을 하고 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노시안 선수가 지난번에 어깨를 다쳐서 그렇죠. 계산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1군 콜업이 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갑자기 창원으로 불렀잖아요. 갑자기 생각보다 일찍 왔죠. 생각보다 일찍 많이 왔어요. 일찍 근데 왔어요. 그게 생각보다 더 일찍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노시안 선수가 그날 또 실책을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자칫 잘못하다 이거 선수단 전체가 조급해지면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 시즌 최선을 다해서 뭐 레이스를 펼쳐야 되겠지만 네. 내년 시즌 그 이유를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중심을 잡고 일단 축을 만들어 가야 될 그 시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6년간의 그 성적도 성적입니다만 딱히 리빌딩을 선언한 이후에 그런 리빌딩이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나 이제 관계자들은 더 아쉬움이 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올 시즌을 어떻게든 지금 조금 올라가면서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이광훈 감독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옛날에. 이 5개의 축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투수에서는 에이스, 그렇죠. 마무리 투수, 그 다음에 포수, 1번 타자, 4번 타자. 이 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데 하나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뼈대를 가져갈 수 있을까. 결국은 그게 만들어져야 지속적인 강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올 시즌, 내년 시즌 숙제를 좀 풀어가야 될 이제 김경문 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5개 다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5개 다 지금 좀 약하죠. 기대는 할 수 있죠. 물론 문동주가 그 네. 한 축을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그렇죠. 되고 주현성 선수가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마무리 투수를 해줘야 되고. 4번 타자는 조금 만들어져 가고. 그렇죠. 노시안 선수가 네. 이제 만들어지는데 1번 타자가 지금 없어서 계속 그럼요. 돌아가면서 네, 지금 맞아요.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황영묵 선수라든지 뭐 자원들은 좀 있죠. 네. 그런
선수들이 항상 이제 하나가 이 if로 그렇죠. 네. 시작을 해서 if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확실한 그 붙박이 리드오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긴 합니다. 네. 오늘도 뭐 페라자 선수가 네. 그렇죠. 1번 타자로 나왔었으니까 확실한 리드오프가 없긴 하네요. 페라자는 오늘 저는 1번 타자도 1번 타자면 DH로 쓴다는 거. 아, 네. 그렇죠. 수비가 너무 불안해서 네. 아마 김경문 감독도 나름 고육지책으로 꺼낸 카드인 것 같아요.